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2023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 소득이 진짜 진행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소득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이야기하는데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리플을 5천만 원에 매입해서 1억에 매도했다고 하고 이때 거래 수수료가 1천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 매도 금액 1억 빼기 리플 매입 금액 5천만 원 빼기 거래 수수료 1천만 원 해서 결과적으로 4천만 원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이 생겼다고 보는데요. 정부는 이런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서 2023년 1월부터 만약에 소득 금액이 연 250만 원이 넘으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 세금을 적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애초에 2021년 10월부터 적용하려고 했으나 2022년 1월 1일로 시행시기가 한 차례 밀렸었고요. 이후에도 1년을 추가 유예하는 소득세법이 통과되어서 결국에는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세금 계산을 예를 들면 즉 위에서 예를 든 리플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소득이 4천만 원이었는데요. 여기에서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그 나머지인 3,75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3,750만 원에 대한 20%를 750만 원, 즉 7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나테라 사태와 그리고 최근 가상자산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당 법안을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는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처리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는 2023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이 되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민심을 고려해 보면 현재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야가 유예에 대해서 가닥을 잡고 논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번 유예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들도 고려해서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득법이 금융투자소득세와 비교해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측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투자에 대한 소득세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융투자 소득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득법은 250만 원까지밖에 기본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둘 다 투자인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자산의 경우는 변동성이 크고 아직 투기의 성격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제 비용을 측정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2월 공제를 생각해 보면 가상자산 거래 소득이 금융투자 소득세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도 사실입니다. 2월 공제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사업용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과세 연도에 소득이 생기지 않아서 납부할 소득세나 혹은 법인세가 없어서 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투자했던 금액을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즉 만약 내가 이번에 500만 원을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소득이 생겨야 소득의 사업투자 비용을 공제하고 나서 소득세를 산정할 텐데요. 소득이 없으면 투자 비용은 공제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제받지 못했던 500만 원을 2월에서 공제해 준다는 것이 2월 공제이고 현재 금융투자 소득세는 2월 공제를 5년까지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상자산 소득의 경우에는 2월 공제가 없기 때문에 첫 해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1억 원을 손해보고 그 다음에 300만 원 수익을 올리더라도
300만 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가뜩이나 루나 사태, 테라 사태와 그리고 FTX 등 대형 거래소들의 파산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준 악재인데, 이런 악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새로이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냉각기를 더 오래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상자산 소득법 보완에 대해서는 투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여야에서 모두 금융투자 소득과 비슷하게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내용인 만큼 공약에 대한 책임 의식을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소득세는 유예와 함께 보완이 꼭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상자산 소득세의 취지는 잘 알겠고 또 몇 차례 이미 유예가 된 만큼 국회의 고민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그 이전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반이 먼저 마련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틀도 없이 세금부터 먼저 매기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 투자와 같은 금융투자 소득세 역시 유예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금융투자 소득세가 유예가 되면 리플과 같은 가상자산 소득세는 당연히 유예가 될 거라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올해 남은 시간 동안 해당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해서 별도로 내용을 전달 드렸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블록파이 파산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은 별도 콘텐츠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